네, 뉴스 속의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나요? 네,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슈픽 주제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를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주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 바로 리테일 테크입니다. 네, 소매를 뜻하는 리테일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를 합한 용어로 유통사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걸 의미합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 무인 점포, 무인 주문을 받는 단말기죠. 키오스크 등이 있습니다. 네, 불과 몇 년 만에 이런 무인 점포나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유통업계는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효율화하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아마존고의 경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QR코드를 찍고 매장을 방문해 물건을 고른 후 나오면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 유명합니다. 고객은 줄을 설 필요가 없고 회사는 계산대에 직원을 둘 필요가 없어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테일 테크 의존도가 높아지면 유통업계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유통업계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슈픽에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은 사실 어딜 가도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이 무인화가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무인 계산대 정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대형마트 3사가 무인 계산대를 얼마나 설치했는지 통계를 좀 보면요. 해마다 증가 추세인데 이마트는 110여 개 점포 700여 대로 가장 많았고요. 이 홈플러스가 88개 점포에 399대, 롯데마트는 50개 점포에 512대를 드러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쇼핑을 원하는 고객이 많아진 데 맞춰서 셀프 결제용 기기를 더 늘렸다는 게 마트 측의 설명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이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은 물론이고 요즘은 작은 분식집에서도 오히려 점원 대신에 주문 기계를 들여놓는 걸 제가 종종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사람 관리 안 해도 되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여러모로 선호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국내 키오스크 시장 규모는 최근 10년 동안 4배나 커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통이나 외식업계뿐 아니라 은행 등 금융권도 무인 점포를 늘리고 있고 무인 주차장이나 약국까지 생기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 통신 매장도 무인 점포로 운영을 고민하고 있다는 업계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무인화가 점점 빨라지는 건 소비자들이 그만큼 원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반대로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좀 소외를 받는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언택트 시대, 즉 접촉을 하지 않는 걸 선호하는 시대라서 무인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기계나 디지털 시대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 등은 이런 무인화 흐름 속에서 소외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실시한 정보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 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100%라고 가정했을 때 장노년층은 63.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네, 사실 이런 무인 계산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일자리는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네, 서비스를 운영 중인 유통업체들은 무인 계산으로 인한 인위적인 인력 감축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직원들의 입장은 좀 달라 보입니다. 해마다 무인 계산대 설치가 늘어날 때면 직원들의 집회도 있었는데요. 이미 오프라인 점포의 직원은 감소 추세입니다. 롯데마트는 고용 인원이 5년 전 점포당 117명에서 104명으로 11%가량 줄었고 이마트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늘린다 해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줄어든 인원만큼 충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일자리의 43%가 기계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유통업체는 고용 창출 효과가 컸었는데 이렇게 무인화가 빨라지면 고용 상황이 좀 악화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용 없는 성장 추세가 한층 굳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등의 자동화, 무인화 영향으로 국내 산업의 취업 유발 개수가 매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산업연관표를 보면요. 2018년 취업 유발 개수는 10.1명으로 산출됐습니다. 취업 유발 개수 굉장히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제품 등의 생산이 10억 원 늘어날 경우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취업자 수를 의미합니다. 취업 유발 개수는 매년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10명을 밑돌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서비스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업에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최근 국제노동기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2,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실업자 예상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직업의 개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단순히 일자리를 추정한 겁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지금 고용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체감하는 효과는 더 커 보입니다. 네, 반면 이로 인해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한국직업사진에 따르면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직업 종류 16,891개입니다. 이 가운데 2012년 이후 8년 동안 새로 생겨난 직업이 5,200여 개에 달하는데요. 유튜버와 같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드론 조종사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신생 직업도 270개나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생 직업이 사라지는 직업을 대체할 만큼 충분한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진 의문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앞으로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세계적인 흐름이고 시대 변화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 등을 자세히 분석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대응해야 합니다. 무인화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도우려면 사회적 안전망이 잘 구축돼야 하겠고요. 인구 구조상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리고 이 요소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책적인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무인화 시대에 소외되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없도록 디지털 교육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정부도 당장 이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경제가 빨라지면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도 또 내놨었죠. 네, 그렇습니다.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를 주축으로 한국형 뉴딜 정책 수립에 돌입한 것이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 문제는 정책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미래를 위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노력도 계속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라지는 무인화 시대 앞에 많은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무인화 흐름에 휩쓸려서 사라질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해서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